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RS 오토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RS 오토메이션이 이번에 상한가를 쳤는데 와, 이 자리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추가 좀 체크 좀 해보고요. 다음 흐름들도 좀 한번 볼게요. 우선 RS 오토메이션은 대표적인 뭐예요? 로봇 관련된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번에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게 지금 읽어보면 우선 먼저 보고 올게요. 이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엔비디아면 이제 진짜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기업인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차세대 소형 컴퓨터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같은 제조사를 직접적으로 경쟁 상대로 삼기보다는 전 세계 수십만 개의 로봇 제조사들에게 OEM 방식 형태의 기반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이런 거 할 거고 이런 걸 토대로 뭔가를 할 거다라는 거 뉘앙스를 펼쳐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기대감이, 원래 주식은 다 선반영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엔비디아의 아이작 로봇 공학 플랫폼 파트너사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협력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잔뜩이나 원래 테마가 여러분들 옛날까지는 아니죠. 작년이죠. 이 작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똑같이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특히나 미친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 갔어요?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 당시에 진짜 미친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물론 얘가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랑 엮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더라도, 똑같이 로봇 테마로 엮여있더라도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도 우량 주고 대기업이면 어쨌든 뭔가 물건을 사더라도 뭔가 믿음이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도 똑같아요. 아니, 이왕 로봇이 단일로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려 미국의 엔비디아랑 엮여있다라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신뢰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똑같은 테마들이 올라가더라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얘는 특히나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지금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좀, 이번에 상한가를 좀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도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테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게 전망이 있는 테마가 있고요. 그냥 유지만 되는 테마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전망이 있는 테마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우선 로봇도 당연히 있고요.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테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뭐 드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다 미래가 뭔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테마들이 있고요. 뭐 아닌 테마는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 테마 이런 거 있죠. 뭐 한 일시적인 시기만 그런 테마. 뭔가 발전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런 테마들은. 그냥 순간적인 그 펌핑 움직임만 만들어주는 이런 테마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은 잔뜩이나 앞으로도 계속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이슈가 나올 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년 또 상반기에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뭐 이미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또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니까 요 이슈들 정리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살펴볼 건데,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 상승이 나오고 이제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근데 이 지금 어쨌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었는데, 박스 형태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단에서 이제 자리를 잡냐 못 잡냐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스권 형태가 뭐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상승 하락이 나오면서 힘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힘싸움을 하다가 위로 돌파가 나오면 위로 슈팅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로 이탈이 나오면 아래로 이탈이 나오게 됐을 때 아래로 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힘싸움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 어디로 발산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단 자리입니다. 박스권은 하단에서 어떻게든 살려만 낼 수 있으면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가요, 보통.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번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저점 자리를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패턴이 나오든지 봐야 되는데, 그 패턴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중바닥 패턴, 삼중바닥 패턴, 박스권형 돌파 패턴. 요 세 가지가 요 하단에서 뜨면 저점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수 매도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나와주게 되면 이제 저점 잡았다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 상한가를 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돌파가 나왔단 말이야. 이 힘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는 저점을 잡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자리가 장기적인 큰 박스권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밑에서 위로 치는 그림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지켜볼 만한 종목이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앞으로 직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오늘 상한가란 말이에요. 이번에 상한가기 때문에 이제 갭 상승은 뛰어서 시작을 할 건데, 보유하신 분들, 지금 당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방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옵니다. 떨어지고 바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이게 보통 올라올 때 떨어졌던 폭이 한 절반 정도까지 쳐줍니다. 절반 정도까지 쳐주고 와리가리를 좀 해요.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쨌든 하락을 이렇게 깊게 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동차로 치면은 고속도로 1차선에서 시속 막 150 밟고 있는 거예요. 막 200 밟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이 하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동차 막 150 밟다가 브레이크에 발이 갖다 댄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올려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잔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고 싶어도 찍어 누르려는 힘이 한동안 있어서 한 방에 V자로 잘 못 가고, 보통 흔들면서 이 속력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보통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간 진짜 크게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찍고 눌러주면서 한동안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이 새롭게 또 장이 열렸을 때 갭상승은 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점상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점상이 아니고 뭔가 윗꼬리가 이렇게 좀 달리는 모습이 나면 이 정도에서 막힐 가능성이, 한 16,000원? 이 정도에서 한번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상한가를 친다거나 이런 그림이 못 나오고, 여기서 뭔가 꼬리가 달리면서 거리가 크게 터진다면 이건 바로 가는 그림이 아니라 눌러줬다가 안정화를 취해주면서 이 속력 줄여주고 다음 턴에 돌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자리에서 뭔가 흐름이 꼬리가 달리고 이런다 싶으면 분할익 자리라도 최소한 챙겨놓고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눌림목 자리가 나오면은 저는 한 12,000원부터 11,000원 정도 사이 구간이 반등 가능성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12,000원, 11,000원 정도까지 왔다가 반등 자리도 완성시켜주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충분히 신 거기 때문에 진입 타점을 잡으셨을 때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진입 타점 나중에 오면은 내년에 상반기에 잘 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길게도 안 갈 것 같아요. 금방 움직일 것 같아서 오면은 진입 타점 한번 잡아보시고, 올라올 때 이번에 만든 고점에서 분할익절 한번 해주고, 넘어가면 장기 파동상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게 되는 24,000원 정도까지를 2차 목표가를 좀 잡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응 관점 가지고 단기 관점과 장기 관점까지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